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해결책과 솔루션을 드리는 방송 고스닥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저희 고스닥에서는요, 먼저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겠고요. 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와 업종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종목들을 전화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법은 하단에 02-2638-3987 또는 문자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어서 마지막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전문가가 직접 엄선한 내일 당장 공략이 가능한 히든 종목,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마련해 놨는데요.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또 팍스 통신망 또는 고스닥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가 오늘 가격 전략과 또 히든 족보 종목 명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추세 고수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닥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입니다. 어저께 ASML 실적이 깜짝 유출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많이 밀린 거에 비해서 그래도 낙폭은 좀 만회하면서 끝났고, 반도체 관련 주들도 밀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다 올려주고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차트 봐보시면 아직 궤도 이탈을 안 했습니다. 궤도 이탈을 전혀 이탈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오늘 지나고 나면 TSMC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내일 저희 한국 장중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전년비 대비해서 TSMC가 순이익이 40% 증가했다라는 이제 예상치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호재로 작용되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 AI 쪽으로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AI가 수요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CES 2025가 곧 있으면 또 개최가 되거든요. 근데 23년도부터 시작했던 AI 훈풍이 CES 2023에서부터 AI 쪽 주가가 워낙 잘 올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시장이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도 남아있고 여전히 AI 쪽 수요는 좋고, 그다음에 TSMC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내년에 캐펙스 투자가 조금 더 증설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AI 수요가 강하고 내년에도 강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건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 거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그런 언급이 나왔을 때는 저희 주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주가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남은 일정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반도체와 원유 수요 부진 그런 우려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집 장비 업체인 방금 우리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SML의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4%대 급락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나 어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증시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오늘 장 초반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필두로 지금 하락 출발해서 결국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2,600선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04% 떨어진 760선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금융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더니 오후에는 조금 다시 더 지수를 반납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는 이렇게 국내 시장이 지금 수급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을 대응을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수급이 없는 거는 사실이고 수급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나서 올라오고 다음에 다시 그 종목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요즘에는 버티면 다시 한번 거의 제 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강한데 근데 일단 다행인 거는 일단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가 지금은 하락 추세를 맞으면서 내려오고 또 상승 추세도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저희는 수렴이라고 부르죠. 근데 수렴이 되는 와중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AI 쪽으로 여전히 수요가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젠스당이 미쳤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AI 쪽 반도체, 그다음 AI 가속기 쪽은 워낙 좋기 때문에 HBM인 거죠. HBM 쪽 관련 주들이 저점을 찍고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시발점을 좀 생각해 보면 CES 2023이 좀 시발적인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CES 2024 작년에도 CES가 이제 개최하기 전에 11월부터 12월 달에 그 관련 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고 또 실제로도 1월 넘어서 거의 전반기까지는 반도체 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 주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통 2번, 3번, 4번, 5번 정도 이제 재료가 됐었을 때 식상은 하지만 지금 CES 2025는 다시 한번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와 지수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당장 내년 1월이 되고 나면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셀온이라고 하죠. 보통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셀온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수렴이 된 구간에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수렴이 된 상태인데 코스닥도 보시면은 코스닥은 최근에 힘이 굉장히 강해요. 하락 추세를 맞아 있기는 하지만 이 하락 추세에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힘이 없는 차트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하락 추세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자리를 막고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계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은 코스피 차트도 그렇고 코스닥 차트도 그렇고 최대한 위로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도 부양책 발표 이후에 좀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마냥 하락하지는 않아요. 지금 딱 중간에서 버티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 중국도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으면 아시아 전체적으로 일본, 대만, 한국, 그다음에 중국, 다 미국 전체적으로 좀 온기가 퍼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초반까지는 지금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정도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노이즈가 이제 다 분석이 됐어요. 노이즈도 분석이 됐고 TSMC를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격차를 못 좁혔고 벌어졌고 그다음에 본진인 디램에서 잠정 실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진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가 조금은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내년 초반까지는 천천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자세한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가 동영상 추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시장을 잘 들어봤고요. 이제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키워드 먼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먼저 ASML의 어닝 쇼크 있었죠. 원래는 오후 내일 16일 발표였는데 실수로 먼저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됐죠. 자, 그리고 LG엔솔과 포드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수주 예약을 완료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위고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비트코인, 오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네, 이런 다양한 증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딱 두 가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ASML 어닝 쇼크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예상보다 일찍 나온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인 ASML이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조금 무난했는데 신규 수주가가 부진하게 나왔고 또 2025년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하향으로 조정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이에 전날 최고가를 기록했던 엔비디아도 오늘 5%나 급락을 보여줬고요. 또 ASML도 역시나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다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또 6만 전자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 5만 원대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2%나 급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시총 1, 2위가 지금 네.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ASML 어닝 쇼크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무조건 고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네. 계속해서 무조건 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ASML에 대한 실적은 그래서 무조건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ASML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은 없었어요. 근데 판매량이 절반이 줄어드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나스닥도 고점이고 엔비디아도 조정이 없이 올라왔어요. 국내 증시는 퍽하면 조정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조정이 없다 올라오다 보니까 빌미가 조금만 생겨도 좀 과한 낙폭을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에는 사실 하락하기 전부터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 부담감은 조금 덜어놨고 요번에 나오는 TSMC가 문제죠. TSMC가 ASML처럼 어닝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판을 다시 한번 짜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ASML 정도는 그냥 넘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ASML이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섹터 내를 보면은 결국엔 이수 패턴시스도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차트 보시면 지금 다 올려놨죠. 다 올려놨고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양봉 마감이에요. 양봉 마감.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 박스권을 그려놓고 있는 와중이라서 일단은 당연히 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라고 하면 ASML이 어닝 쇼크가 나왔던 거는 인텔과 삼성전자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 사실 요즘에 AI 가속기 쪽으로 인텔하고 삼성전자 쪽은 전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쪽이나 지수한테 왜냐하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들은 엔비디아와 그 관련된 주식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고점이라서 잠깐 쉬어갔던 것 뿐이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TSMC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초대박 어닝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내년 좀 가이던스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HBM 쪽으로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아까도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 수급이 정말 없죠. 정말 없고 여기가 올라가려면 여길 팔고 들어가야 돼. 이런 시기다 보니까 워낙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속도감은 느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반기는 속도감은 느리지만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순간 결국에 포텐이 터지긴 하는데, 그게 한국 시장이 조금 지금 기다리기 힘들 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과거에 뭐 뉴턴 엄청 옛날이지만 뉴턴도 엄청 천재이신데 주식 시장에서는 실패를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초까지는 실패를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내년 초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 볼 만하다. 그리고 내년 초에 실패를 맛보더라도 시나리오를 다시 써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도 되고, 반도체 관련주, AI 쪽 이런 관련주들은 여전히 기대감과 모멘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그래서 오늘 뭐 광 종목이라고 하죠.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넘겼어요.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모양새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세력이 나갔거나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은 세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도 매수세가 붙으면서 결국에는 올려줬죠. 그럼 음봉이 안 뜨고 얘는 빠질 때마다 누군가 이건 기회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24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 사실 또 이 종목도 실적이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는데 뭐 실적하고 나서 셀온이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CES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부터 CES 2025에 대한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2024는 한 달, 두 달 전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좀 재료가 많이 오픈이 되면 한 세네 달 전부터 움직였다. 맞다. 그게 있었지 하고 다 달라붙는 게 한두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전보다 지금 조금 더 전인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SK하이닉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지만 뭐 4%,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4%에서 5% 빠진 거, 지금 자리에서 뭐 3, 4%더 빠져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엔비디아도 역사적인 최고점을 종가 마감으로는 아직 하지 못했어요. 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을 아직까지 종가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위에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HBM 관련주, 숨어있는 수혜주 이런 것들까지 이제 온기가 퍼졌는데, 지금 수급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압축, 대장. 그래서 흐름으로 보면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조금은 못 올라가지만, 그래서 흐름이 가장 좋은 이스페타시스와 SK하이닉스를 ASML 어닝 쇼크 쪽의 광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오늘 근데 시간 외에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 한화 요번에 상장한 그거 있잖아.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까지도 잘 움직이는 그 주식이 SK하이닉스 HBM 그 본더를 통과를 못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시간 외에서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까지도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한미 반도체는 반사 이익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스페타랑 SK하이닉스 올라가면 한미 반도체도 올라가겠죠. 근데 좀 더 부대장으로 보면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I 가속기 쪽은 25년 CES 2025까지 충분히 시세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ML 어닝 쇼크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AI 관련주들 내일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발표를 조금 지켜보며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광 종목은 SK하이닉스와 또 이수페타시스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위고비로 골라보겠습니다. 저도 이 위고비 다이어트 양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기업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됐죠. 위고비는 시국 억제제와 또 복부 내장 지방에 상당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뉴스에 따라서 좀 등락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이 네. 키워드 고일까요? 아니면 스톱일까요? 일단은 무조건 지금은 스톱이죠. 왜냐면 네. 사실 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네. 주식이 마냥 오르는 건 없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AI 주식들도 마냥 오를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면 종목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폴라리스 AI, 뭐 이스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마냥 오를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미친 흐름을 보여주고 조정이 왔거든요. 근데 일단 위고비 같은 경우도 관련 주들이 요즘에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고 완전 세론이 나오는 상태. 뭐 단기적으로 1분봉에서도 굉장히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제 장 막판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른 종목에 물려 있거나 이제 매매가 거의 쉬는 타이밍이 2시 뭐 2시 10분쯤인데 그때부터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셀온이 나왔어요. 셀온이 나왔기 때문에 들고 있던 분들도 오늘 위고비 출시일인데 아무 반응도 없고 비만 치료제는 좀 쉬어가겠구나라고 해서 아마 다른 데 들어갔다 물려 계신 분들이나 뭐 강성 주주 분들이더라도 조금 더 팔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올라왔는데 좀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없는 쪽을 공략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페트론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차트를 봤었을 때 너무나 잘 올라왔어요. 근데 뭐 장대 양봉이 한 번, 2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조금 고점에 물리는 이제 아픔, 과거에 뭐 루닛 같은 경우도 마냥 올라갈 줄 알았죠. 마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고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종목은 루닛이거든요. 루닛도 결국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지만 파동을 많이 쓰면 이 종목도 보시면 파동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그다음에 죽은 파동에서 3번, 그다음에 죽어 있는 파동에서 또 한 번. 보통 파동을 많이 쓰면 결국에는 주간 조정이 와요. 근데 펩트론도 파동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장주로 봤었을 때는 뭐 당연히 펩트론이 너무나 대장이라서 펩트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이때부터 비만 치료제가 어마어마했죠. 이때부터 인벤티지랩, 펩트론. 그때는 뭐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밖에 거의 없었으니까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올라오면서 조정 기간을 왔는데 여기 파동도 6,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파동에서 힘을 한번 썼어요. 힘을 썼다가 또 여기서도 이 파동이 50%, 60%짜리 파동입니다. 여기 부분에서도 50%짜리 60% 파동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여기서 세게 올리는 파동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냥 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10만 원을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아요. 10만 원 넘기고 갑자기 막 엄청난 오버슈팅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못 사게끔 달려들게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기대감으로 살 수도 있는 개인들한테 넘길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스탑이죠. 왜냐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루닛이랑 어떻게 보면 차트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마냥 갈 것 같아요. 여기 자리에서도 마냥 갈 것 같은데 결국에 파동을 많이 쓰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목마다 다 힘이 있잖아요. 이게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1원에서 1억 갈 수 없죠. 100만 원에서 한 번에 뭐 100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지만 100만 원짜리가 다시 한 번 500만 원짜리 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폴라리스 AI라는 종목도 파동을 많이 쓰니까 결국엔 고점 이때에도 마냥 갈 것처럼 움직여 줬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어느 정도 넘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고비 관련 주들도 일단은 스톱이다. 근데 일단 자리는 있어 보이지만 고점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뭐 블루 엠텍 같은 경우도 블루 엠텍이 좀 요번에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죠. 왜냐면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이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1시 17분부터 올라온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동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과 워낙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도까지 뭐 거의 뭐 10배 지금 있는 매출액 대비해서 워낙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왔었을 시 고고 현재는 스탑입니다. 그래서 스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뭐 워낙 세게 올라왔잖아요. 세게 올라왔는데 이게 미래를 보통 주가가 땡겨 쓰다 보니까 그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거를 지금 다 뿜어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를 지금 자리에서는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고비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위고비는 현재 테마주라서 지금 매수의 기회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ASML 어닝 쇼크와 또 위고비 이렇게 두 가지 뽑아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또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아니면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바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SK 바이오 팜이고요. 네, 매수가가 99,8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 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게 13만 원까지 찍었는데 안 팔았어요. 왜냐면 네. 뭐 차트도 좋고 이렇게 더 갈까 싶어서 안 팔았는데 오늘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대로 또 내려갈지 그게 궁금해서 좀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오늘 윗꼬리를 달고 결국 떨어졌네요.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네네. 바이오팜이 오늘 좀 떨어졌는데, 네. 근데 지금 방사선 기대감도 있고, 사실 SK 바이오팜이 방사선 기대감이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8일, 10월 18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유럽에서 유럽 핵 의학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럼 오늘이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오늘 13만 원 찍은 정도 자리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워낙 흐름이 좋은데 거기에서 SK 바이오팜이 지금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좀 선택을 받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유럽 핵 의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방사선 쪽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근데 13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매도 자리기는 맞죠. 왜냐면 파동을 지금 쓰긴 쓰고 있는데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계속해서 연속성이 이어지만 했는데 일단은 5일선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여기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매도를 못 하셨지만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트가 너무 좋아요. 차트가 너무 좋고 지금 최근에 저항 맞던 자리인 여기 정도 자리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가 13만 4천 원이에요. 13만 4천 원. 그래서 13만 4천 원 정도 오면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여기는 진짜 강한 저항대거든요. 왜냐면 앞에 보시면 13만 4천 원대가 여기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저점 저항을 맞고 여기 개파락해서 떨어진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저항을 맞은 자리가 13만 4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갈 때는 13만 4천 원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내에 혹시나
아, 이거 진짜 대박 났다.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와, 이거 오늘 진짜 뭐 상한가까지 가는 거 아니야? 혹시나 이런 슈팅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올 매도, 아니면 그 전까지는 13만 뭐 5천 원 아니면 13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머님. 네, 혹시 더 아, 네, 네. 궁금한 거 더 있으실까요, 어머님? 네,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럼 네. 다음 주까지 네.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월요일까지 좀 시세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왜냐면 수요일에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주말 사이 지나고 핵 의학회에 대한 뉴스들이 좀 뜨고, 그럴 때 조금 올라갔었을 때 이런 목표가에 오는 게 가장 베스트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그래가지고 제가 네, 보니까 6거래를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할까 많이 뭐 망설이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아, 그쵸. 요즘 바이오 쪽이 워낙 좋아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아, 네, 한 네. 13만 3천 원 정도 되면은 생각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꼴이 다른 거는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윗골이 달았는데 사실 3%밖에 안 난 거면 뭐 3%는 뭐 기본적으로 1분 봉 사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는 윗골이라고 칠 수가 없죠. 칠 수가 없고, 다만 6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차익을 하신 분들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입니다. 고. 네, SK바이오팜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13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거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그리고 커뮤니티 방 함께 있으니까요. 여기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B하고요. 네, 삐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13,760원에 1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수출도 한다 그러고 이리저리 저거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네. 방송에서 또 추천하길래 그 얼른 샀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갖고 가도 될지 싶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삐아 화장품 관련주로 지금 네. 10월 초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네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삐아는 지금 사실 차트가 저점을 혹시 뚫을 수도 있고, 왜냐면 신규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가 가장 판단하기 쉬운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뚫렸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비중이 10%면은 네.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은 아니고, 이 종목도 보시면 앞에서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에도 딱히 뭐 매집한 것밖에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 주들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화장품 쪽은 다시 한번 뭐 올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네. 시장, 그다음에 어디든지 한국 화장품 침투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시세가 나오고 나서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다 매집밖에 안 들어왔어요. 매집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투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되죠. 일단 장투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업황이나 매집은 너무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자리를 이탈을 했었을 때는 적어도 여기 자리보다는 마이너스 10%더 빠질 자리는 나오겠죠. 왜냐면 보통 지지해주던 라인을 좀 빠뜨리면 거기서 손절이 많이 나와요. 손절이 나오다 보면 손절이 거듭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13% 정도 더 빠지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런 자리에서 뭐 비중을 조금씩 태워 가시거나 아니면 차트가 올라올 때 나중에 비중을 태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급한 자금은 아니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 저는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가 말고 일단 11,700원 정도 자리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지가 가장 최근에는 가장 급한 지지 라인인 것 같고, 11,700원에 지지를 해줬었을 때는 어머님 평단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지그재그 뭐 지렁이처럼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확인, 그 다음에 지지가 확인이 됐었을 때에는 어머님 평단까지는 조금씩 하다가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단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 차트를 돌리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조금 내가 돈이 더 들어가서 시간이 더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자리라고 하면 네. 11,400원, 11,400원 오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뭐 5%를 하실 거면 거기서 2.5%만 하시고 그다음 밑에서 좀 더 추가 매수를 2.5%에서 15% 정도까지는 비중을 태우고 네.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종목은 일단 홀딩. 네, 삐아 종목 홀딩이라고 내려주셨고요. 추가 매수 원했는데 조금 더 관망해 보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 추가 매수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한올- 33,500원에 2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매도가가 얼마 하면 되는가 싶어요. 매도가가 궁금하시군요. 네. 네, 이 종목 바이오 관련주로 지금 10월 초에 갑자기 급등을 했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는 제가 뭐 바이오 쪽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고점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여기 고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쨌든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슬슬 비중을 줄이셔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올 바이오파마도 신고가를 갔고 근데 모든 개별 종목마다 모멘텀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뭐 일정을 저보다 공략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건데 사실 뭐 FDA나 아니면 임상이나 뭐 이런 일정이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안 파셔도 됩니다.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제가 지금 당장 어떠한 이제 일정이 남아 있는지는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 썼어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역사적인 고점을 다 뚫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바이오 쪽이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당장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 맞을 때까지 내려오겠죠. 그럼 이번에 비중을 줄이신 거를 여기서 비중을 태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욕심은 나시겠지만 비중을 줄이고 나서 떨어졌을 때 그 좋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뭐 저는 일단은 비중 축소, 전량 매도가 아니고 비중 축소 의견은 지금 자리에서라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네, 네, 혹시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는 스톱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매도 시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다 전량 매도는 아니고 반 정도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그리고 유튜브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67,700원에 20%거든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기 뭐야, 6만 원까지 올라올란가 어찔란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어?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올렸다면 100원, 200원씩 올리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다 빼버리고 뭐.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조금 오르는 듯 싶더니 오늘 또 6만 원이 떨어졌죠. 우리 전문가님께 어저께 한번 200원 올리고 그저께 저기 막 100원 올랐거든요. 100원 그렇죠. 올랐는데 그거 네, 보니까 뭐 알겠습니다. 지금 59,500원인데. 네. 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뭐 사실 6만 원이 못 지켜줘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시황 얘기할 때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조금 길게 갈 것 같아요. 당장에 바로 뭐 근데 6만 원은 무조건 올리죠. 6만 원까지 무조건 가는데 6만 원에서 이제 6만 3천 원을 못 가서 문제인데 뭐 6만 1천 원, 6만 800원, 5만 9,800원, 5만 9,200원 이런 숫자 사이에서 지금은 계속 자리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리 싸움을 하다가 보면 이제 노이즈들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차츰차츰 해결이 되면서 6만 3천 원만 다시 밟아준다라고 하면 6만 3천 원 밟고 6만 5천 원까지는 일단은 반등은 무조건 가능하죠.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너무 일단 하루하루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근데 나오나요? 사실 지금 아버님 평당에서 빠진 자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시다 하고 싶으면 차라리 SK하이닉스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손절이 뭐 이 정도 자리면 손절도 아니죠. 왜냐면 1분봉이 요즘에 고점을 찍고 당일날 거의 30분 내에 마이너스 18% 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낙폭은 전혀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저는 교체 매매 하셔도 된다. 그리고 위험한 게 일단은 뭐 단단한 게 좋으시다라고 하면 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번에도 삼성전자 8만 200원에 사가지고 네. 저기 뭐야 6만 3,500원인가 팔아버렸거든요 다. 근데 또 사셨군요. 예, 또 이제 이 싸게 사왔어요. 근데 아니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매수가까지는 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일단 6만 1,200원 여기 라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6만 네. 1,200원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홀드라고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6만 1,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네, 의견 내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아니면 유튜브 채널 고스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HPSP. HPSP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3,000원에 네. 7%.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요거 추매하면 얼마에서 추매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 언제가 네. 좋은지 궁금하시군요. 예, 네. 어느 가격에서 하면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바닥을 찍고 많이 돌아 올려 와가지고 추매하기 타이밍이 좀 어렵죠. 추매 타이밍이 좀 어려운데 일단 평단가 대비해서 비중이 괜찮으세요. 비중이 7%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매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빠지는 자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왜냐면 CES 2025까지도 저희 어머니 평단가까지 안 오면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안 오면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 맞고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요번에 CES 2025 기대감으로 추매를 했는데 어머니 평단까지 안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기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추매는 일단은 뭐 28,000원 정도가 좀 적당해 보여요. 왜냐면 다시 한번 여기 박스권 중간 정도 오는 자리인데 여기 좀 빠지는 자리 박스권 중간 정도 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근데 저는 추매보다는 지금은 그냥 추세를 뚫고 어머니 평단까지 오는 거를 기다려보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왜냐면 HPSP가 오르려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올라야 되고 올라야 되는 종목들이 엔비디아 올라야 되고 SK하이닉스 올라야 되고 익스페타시스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HPSP인데 그러면 먼저 오를 것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면은 그냥 매수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볼까요? 네, 그래서 추매를 하실 거면 그 비중으로 HPSP 위에 있는 애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그래 보이긴 하는데 또 주식시장은 아무도 정답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홀딩 하겠습니다. 네, HPSB 홀딩이라고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관망해보는 걸로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부족하신 분들은 하단에 팍스통신망 아니면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상승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12일 날 의료 AI 관련주죠. 뷰노 18% 상승률 내주셨고요. 그리고 8월 26일 날 K엔솔 23% 상승, 그리고 9월 6일 날 RT캐스트 44%나 상승률 내주셨고요. 그리고 9월 30일 날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12%나 상승, 그리고 10월 7일 날 TCC 스틸 22%나 상승률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두 자릿수의 상승률 계속해서 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오늘의 히든 종목, 족보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엄선한 내일 바로 공략 가능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전문가님 네, 혹시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원전 관련주입니다. 요즘에 네. 원전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이 SMR 관련 주들이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렇게 원자력 쪽에서 에너지를 지금 땡겨 오려고 하고 있고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별로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 좀 특징적이게 올랐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보시면 국내 최대 HRSG 이게 이제 원전 쪽에도 들어가고 뭐 열 관리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히든 종목이 거의 세계 1등을 할 때도 있어요. 이 HRSG 쪽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되는 대규모 원전 수주. 그래서 올해 약 8천억 정도 신규 수주를 했고 이 수주는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그래서 에어쿨러 전성시대 해서 뭐 열시키는 거나 또 LNG 선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LNG, 원자력, 암모니아 수소를 이루는 사업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형 원전에서 뭐 신한울 3, 4, 5기 그다음에 해외 수주는 체코와 폴란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울 3, 4, 5기 재개로 국내 수주 모멘텀 그래서 24년도에서 25년도에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체코 같은 경우도 팀코리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팀코리아를 통해 해외 수주 가능성 충분히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웨스팅하우스 저희한테 항상 딴지 거는 웨스팅하우스 있죠. 웨스팅하우스랑 협력업체예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해외 수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8천억 신규 수주한 거 보면은 7월 31일 일본 도시바와 HRSG 2,741억 공급 계약 체결 그 다음에 한수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체결, 하나에너지 등등으로 굉장히 실적이 잘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증가가 잘 되는 게 보이시죠? 이번에 실적이 탄탄해지고 있는데 21년, 22년, 24년도 차트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매동도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SMR 쪽으로 잘 오르고 있는데 관심 있는 쪽은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원전 쪽인데 신용 비율이 적어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신용 비율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부터 실적에 비해 지금 실적이 잘 올라오는 게 보이죠. 실적이 잘 올라오는 게 보이면 다음 주에 소형 SMR 22일에 테라파워랑 뉴스케일 파워도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SMR 관련주가 지금 자세를 잡아놨습니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시면은 이제 저기 통신망에 들어와 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 원전 관련주라고 하고요. 국내 최대의 보일러 제작 업체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